안녕하세요. 임채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 오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주사위 모양 정육면체를 그려봤었죠. 오늘은 이 다음으로 그려볼 여기 있는 톱니바퀴 모양 요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보기엔 손이 되게 많이 갈 것처럼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손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는 일단 두고요. 빈 공간에다 그림을 그리도록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빈 공간이 이쪽에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쪽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먼저 원을 하나 바닥에 그릴게요. 이 원의 가운데 사이즈는 30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00 딱 잡아놓고 그리고 요 가운데서부터 똑같은 동심원을 하나 더 그리는데 이번에는 10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심원을 하나 더 그립니다. 그거는 13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과정을 거치고 갈 거예요. 뭘 할 거냐면은 요거를 전부 다 설정을 딱 이렇게 잡아주시고 우클릭해서 저번에 그룹 만드는 거 한번 알려드렸었죠. 그룹 만들기로 하나의 그룹을 이렇게 만들고 시작을 할 겁니다. 만들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 그룹을 왜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 다시 그룹 관련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임의의 선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선을 그렸어요. 선을 그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사각형이 둘로 잘렸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선도 이렇게 잘렸고요. 그리고 새로 그린 요 선도 잘렸어요. 자, 그럼 밑에다가 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하는데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선을 그리기 전에 요걸 가지고 그룹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또 선을 요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사각형이 잘리질 않았죠. 선도 잘리지 않았고 사각형에 있는 여기도 이 선도 잘리지 않았어요. 지금 요거를 그룹으로 해놨기 때문에 요 선을 새로 그린 게 이거에 걸쳐져 있지만은 서로 연관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원래 스케치업은 기본적인 설정 자체가 위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서로 겹쳐서 지나가는 이런 게 있으면은 서로 간섭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이 면이 이렇게 잘린다던가 아니면 선이 이렇게 잘린다던가 여기 기존 선도 잘렸고 새로 그은 선도 이렇게 잘렸죠. 면도 이렇게 잘렸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편리한 면도 있지만은 가끔은 불편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뒤에 원래 있던 사각형을 다른 데다 써먹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선을 위에다 새로 그렸더니 사각형이 잘려져 버렸어요. 이 사각형을 써먹고 싶은데 이거를 잘려져 버렸으니까 한 번에 클릭해서 이 사각형을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선택을 하자니 여기 이 선도 같이 선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따라와서 이상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각 객체가 간섭이 되는 현상인데 이거를 미리 내가 나중에 활용할 혹은 간섭되지 않길 원하는 대상을 이렇게 그룹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은 요 위에 선을 이렇게 그려도 선택 자체가 따로따로 돼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 이렇게 이동을 시켜도 깔끔하게 요것만 이동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섭되냐 안 되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내가 나중에 따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나중에 써먹어야 된다 라고 생각한 거를 미리 그룹으로 해 놓으면은 이거를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간섭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제가 그룹을 미리 시켜 놓은 거고요. 이거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룹을 했는지 어디서 간섭이 발생하는지는 그림을 그리는 걸 따라하다 보면은 스스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원본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여기서 선을 원의 가운데서부터 원의 가운데를 찾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캐드에서 오브젝트 스냅을 하든지 하면은 가운데를 찾을 수 있죠.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길이는 1400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 길이를 지정하기 전에 녹색이든 아니면 빨간색이든 하나의 축을 따라서, 파란색 축은 안 돼요. 왜냐하면 파란색 축으로 하면은 수직선이 돼버리기 때문에 파란색 축 말고 녹색이나 빨간색 축으로 이렇게 바닥에 맞게끔 선을 1400짜리 선을 하나 그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주면은, 원래 이거를 그룹을 시키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게 다 간섭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죠. 간섭이 일어났을 텐데 지금 요렇게 지금 요거를 간섭이 안 일어나게끔 미리 원을, 바탕에 그려놓은 원을 그룹을 시켜놨기 때문에 요 선도 지금 따로 놀고요. 요 원 그룹도 따로 놉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머리를 써야 돼요. 왜 머리를 써야 되냐면은 요걸 가지고 회전을 시킬 건데, 회전에 대해 각도를 지정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캐드에서 하듯이 회전시킬 대상을 먼저 잡고요. 그리고 나서 요 회전, 요거를 줍니다. 그리고 회전을 요 끝점에서 회전을 시킬 건데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점 어디를 회전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회전 중심을 한 거고요. 요 끝에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회전 어디를 시킬 것인가, 회전 기준점을 나타내는 거겠죠. 요거를 하면 요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오른쪽 밑에 보면 각도라고 해서 마우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죠.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왼쪽으로 먼저 회전을 시킬게요. 근데 회전 복사라는 개념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회전 복사가 되기 때문에 원본선은 가만히 남아 있고요. 왼쪽으로 딱 기울어서 복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임의의 각도로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각도를 지정을 할 겁니다. 몇 도로 할 거냐면은 7.5도의 각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5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요 선 너무 짧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 지우고요. 지금 이거 1400으로 했더니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다시 녹색 축으로 1600으로 하겠습니다. 1600.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정도 해놓고 다시 요거를 선택해서 회전, 요 끝에 기준 잡고 반대 기준 잡고 이렇게 돌리는데 컨트롤 눌러서 7.5도. 그래도 좀 짧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요거를 이번에 또 7.5도만큼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킬 겁니다. 요 끝점을 잡고 반대쪽 끝점 잡고 회전을 시키는데 컨트롤 눌러서 복사 회전으로 만들고 7.5도로 복사 회전을 딱 시키면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회전시켜서 보면은 요렇게 면과 일치한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선들은 지금 그룹 밖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룹과 별개로, 그룹과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요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실 이거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밑에 동그라미를 그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상관은 없고 그냥 기준을 잡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고요. 여기서 원을 또 다시 그립니다. 여기서부터 원을 그리는데 바깥의 원 크기만큼, 바깥의 원이 1300이었잖아요. 근데 1300을 여기다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요 끝점에 갖다 놓고 1300을 해서 엔터를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 끝점과 모서리가 딱 만나는 원이 생성이 되는데요. 근데 원이 이번에는 그룹과 별개로 그렸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선이 다 쪼개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선이 다 쪼개졌기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을 하나 더 그리는데 이번에는 안의 원만큼, 안의 원은 1000짜리였죠. 또 요 끝점에 대고 1000의 원을 그리겠습니다. 1000의 원을 딱 그리고 이렇게 냅두고 바깥에 기준했던 그룹을 지워주겠습니다. 지워주면 요런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는 요거는 필요 없어요. 요건 지워주고요. 그리고 요게
우리가 쓰고자 하는 톱니바퀴의 한 개의 톱니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가운데 요거는 필요 없죠.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아직 지우지 말고요. 요선은 지우겠습니다. 요선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선도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또 7.5도씩 양쪽으로 회전을 한 번씩 더 시킬게요. 이걸 여길 딱 집어서 이쪽으로 컨트롤 눌러서 7.5도, 이거를 기준을 다시 여기 잡고 이쪽으로 컨트롤 눌러서 7.5도만큼 회전을 시키면은 요런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튀어나온 요 부분을 지워주고요. 여기도 지워주고요. 그리고 바깥에 필요 없는 요 부분 지워주겠습니다. 요것도 지워줄게요. 이렇게 되면 톱니바퀴의 한 개 톱니가 완성이 됐어요. 요 작업을 그러면은 쭉 똑같이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거를 양쪽으로 7.5도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합치면은 15도죠. 15도를 지정했던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원은 360도죠. 360도 나누기 15도를 하게 되면은 24가 나옵니다. 요거를 갖다가 24개만큼 이렇게 동그라미를 돌리게 되면은 톱니바퀴가 겉모양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톱니바퀴가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나중에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요 부분 지우고 요렇게 시작할게요. 요렇게 하고 요거를 가지고 회전을 여기서부터 여기 이 끝점을 잡고요. 돌리는데 컨트롤 눌러서 이 끝점을 딱 찍어주면은 톱니바퀴의 두 번째까지가 완성이 됐어요. 이게 여기서 이 끝점에서 여기 한 끝점까지가 15도로 제가 세팅을 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은 총 30도의 톱니 두 개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24번을 연속해서 지금 계속 하자니 너무 번거롭잖아요. 너무 많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여기서 한 가지 스케치업의 기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톱니바퀴를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키보드에 별표 있잖아요. 키보드 위쪽에 숫자가 있고 그 숫자를 Shift 눌러서 제 키보드의 경우에는 Shift 8을 누르면은 별이 딱 되거든요. 그거를 활용할 건데 별에 키보드에서 별을 타자를 칠 때 곱하기 대신 쓰는 경우도 있죠.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요것만 남긴 상태로 갈게요. 이 상태에서 다 잡고 요거를 회전을 시키는데 여기서 똑같이 이 끝점을 컨트롤 눌러서 이 끝점에 딱 갖다 내면은 30도가 되죠. 이 상태에서 다른 거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Shift 8을 눌러주시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여기에 별표가 표시가 된 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 22를 누르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22 말고 23을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전부 다 선택을 하고요. 회전을 여기서 여기를 회전을 시키는데 컨트롤 눌러서 여기를 갖다 놓고 Shift 8에 있는 별표를 누르면 여기에 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23을 여기 23 쳐진 거 보이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스케치업에 있는 기능 중에 반복 수행이라는 기능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어떻게 이 원리가 진행이 되는 건지 옆에서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읍시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M 눌러서 이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컨트롤 눌러서 복사로 만들고 여기를 100만큼 오른쪽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hift 8을 눌러서 별표를 찍어주고 여기 별표 한 거 있어요. 이 별표 기능, 이 반복 수행 기능을 쓰기 전에 다른 거를 하면 안 돼요.
바로 내가 반복을 하기 위한 걸 하고 바로 반복 수행을 하기 위해서 Shift 파일 별표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10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 방금 했던 동작이 반복 수행이 됩니다. 방금 복사를 했죠. 이쪽으로 100만큼 복사를 한 거를 곱하기 10, 10번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이 11개가 총 그려졌습니다. 원래 하나, 그리고 요거까지 포함해서 10개의 반복 수행. 근데 이게 이렇게 복사만이 아니라 회전 복사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이 선을 회전을 시키는데, 여기서 회전을 시키는데, 요거를 이렇게 회전 복사로 해서 예를 들어서 30도만큼 각도로 내가 회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딱 했으면은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곱하기 30도면 360도의 몇이죠? 12등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11만큼 해주면은 360도가 30도 간격으로 이렇게 분할되는 이런 거를 손쉽게 그릴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여기는 겹치는 바람에 잘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아무튼 이게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공을 들여서 한 개의 톱니를 먼저 그리고, 이 톱니 그릴 때 좀 좁게 그리긴 했어요. 한 개의 톱니를 그리고 이렇게 24번의 톱니를 가진, 한 톱니당 15도의 할당 각도를 가진 요런 톱니바퀴 모양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처음에 그룹을 했다가 그룹을 지웠잖아요. 그룹을 지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게 그림이 이렇게 복잡해져서 여러분이 알아보기 힘들까봐 지웠는데, 원래 이걸 그릴 때는 그 그룹을 지우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에 원을 다시 그려줘야 돼요. 안에 원을, 여기 원래 제가 그렸던 거를 보면은 안에 요 원도 있고요, 요 원도 있어요. 지금 제가 각도를 다르게 줘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어쨌든 간에 안에도 원이 있고 여기도 원이 있어요. 다 동심원이 돼야 되는데, 그 동심원을 미리 기준을 그룹을 잡아서 설정을 해놨던 건데,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선이 복잡해져서 보기 어려울까봐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그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개념을 확실히 우선 이해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일단은 요 안에 있는 선은 필요가 없죠. 요 안에 있는 선, 요 선들이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 선들에서 하나만 빼고 나머지를 지우겠습니다. 하나는 왜 빼냐면은, 제가 이거를 동심원을 그릴 때 중심을 잡기 위해서죠. 여기가 이 원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1000짜리 원이었던 걸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850 정도로 하겠습니다. 850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이제 이 선은 필요가 없어요. 이 선은 지워주겠습니다. 원의 중심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원을 여기서 이번에는 안에 쪽 원, 대충 한 200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200 그려주고요. 요거에 대해서 200에서 조금 더 크게 250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마지막에 동심원을 그릴 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편집 명령에 보면 여기 있네요. 뭐 번역이 이상하게 됐어. 근데 이거 옵셋 기능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옵셋 시킬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걸 사용해도 되고, 귀찮으면은 그냥 원을 새로 여기서 가운데를 잡아서 200짜리 원, 그리고 250짜리 원 이렇게 그려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톱니바퀴의 전체 외관 모양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릴 거면은 캐드에서 그려도 되잖아요. 우리는 스케치업을 3D 하려고 그리는 건데, 지금 보면 이거는 평면 그림이에요. 그리고 제가 미리 그려놨던 거를 보면은요, 두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쪽은 더 들어가 있고, 요 축이 들어가는 부분은
위로 올라와 있고 가운데는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려고 요 기초 모양을 완성을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면이 있어요. 여기도 면이 있어요. 여기는 구멍을 뚫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델리트로 지울게요. 그래서 여긴 구멍을 뚫으면 돼요. 근데 여길 보니까 면이 없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평면에 이렇게 닫힌 도형이 형성이 되더라도 이 도형이 복잡할 경우 면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 경우입니다. 분명 이게 같은 평면 안에 있는 도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이 생성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저번에 드리면서 그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그게 오늘입니다. 자, 이 상태로 놓고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선을 어디서 그릴 거냐면은 아무데나 겉에 톱니 모양 중에 안쪽에 있는 여기 중에 아무데나 잡고요. 그리고 안쪽 원까지 아무데나 선을 하나 딱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을 하나 아무데나 딱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면이 생성이 됩니다. 비교적 덜 복잡해지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면을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선이 이렇게 그었죠. 다른 데서 선을 이렇게 또 그려도 면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형태에서 그 복잡함 기준이 좀 떨어지게 되니까 얘가 면을 알아서 찾아서 생성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면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컨트롤 Z로 이렇게 지우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면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면이 생성이 되려면은 닫힌 도형이고 그게 한 평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어긋났기 때문에 면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저를 잘 따라 하셨다면은 같은 평면이 아닐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저는 같은 평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 작업 프로세스를 구성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 회전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딘가 빵꾸가 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선 하나 지울게요. 요렇게. 지금 이건 눈에 확 띄죠? 이렇게 빵꾸가 나면은 면이 생성이 안 돼요. 여기서 다시 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선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지금 이쪽엔 빵꾸가 안 났기 때문에 면이 생성이 됐는데 이쪽엔 빵꾸가 났기 때문에 여기 빵꾸 났기 때문에 면이 생성이 안 됐어요. 여기서도 또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쪽에는 빵꾸 난 데가 없어서 면이 생성이 됐는데 여기 빵꾸가 나버려 가지고 면이 생성이 안 되죠. 이 방법을 응용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 제대로 그린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면이 빵꾸가 났는지 그림이 면이 생성이 안 된다. 근데 빵꾸 난 게 어딘지 못 찾겠다. 라고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방금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같은 평면 안에 닫힌 도형이 있으면은 면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하면은 면이 생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복잡성을 좀 줄여주면 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던 거죠. 그래서 복잡성을 좀 줄여준다고 여기다가 선을 하나 또 그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면이 생성이 됐는데 이쪽은 면이 아직 생성이 안 됐네? 이쪽은 아직도 여전히 너무 복잡한가? 아니면 어디 빵꾸가 난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중간쯤 되는 아무데나 또 그려줍니다. 그럼 이쪽은 면이 생성이 되는데 이쪽이 또 면이 생성이 안 됐네? 그러면 또 중간쯤 어딘가를 생성을 해줘요. 선을 그어서. 이런 식으로 이 영역을 점점 좁혀나가면서 빵꾸가 어디서 난 건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다른 데는 면이 다 생성이 됐는데 여기만 면이 생성이 안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더 줄여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디가 빵꾸 났는지를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빵꾸를 메워주시면은 결국에는 면이 다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면을 채우기 위해서 그렸던 선들은 지워주면
이렇게 하나하나 지워줘도 되고요. 지우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워줘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면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빵꾸 난 데를 찾아봤더니 빵꾸 난 데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복사 이동, 회전 복사를 반복해서 할 때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빵꾸가 너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빵꾸가 많은 경우는 아마 빵꾸가 규칙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엔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 빵꾸를 하나 메워주기보다는.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 이 톱니 간의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너무 톱니가 뾰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톱니를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운데까지 하면 너무 뾰족해지니까 요거의 중간, 요렇게 여기도 요거의 중간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요 선을 두 개를 잡고요. 회전을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끝점이든 여기든 어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각 톱니바퀴가 각각 15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잡고 한쪽 방향으로 컨트롤 눌러서 복사를 15도만큼 딱 해주게 되면 정확히 그 위치만큼 복사가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그러니까 Shift 8 눌러주시고 23을 해주게 되면은 전체의 톱니바퀴 모양이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에 있는 선들을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많이 할 때는 지우개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근데 당연히 면은 다시 그려주셔야 될 거예요. 이 방법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빵꾸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빵꾸가 많이 생긴다는 말은 뭐냐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요거를 수정하고 싶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편리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보여드리는 겸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지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어차피 전체 모양이 중요한 거지. 저는 조금 더 이쁘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톱니의 폭을 조금 더 넓혀 본 것 뿐이에요. 이렇게 지우다가 잘못 지우면은 컨트롤 Z로 살려주시고요. 또 잘못 지웠네? 여기를 이렇게 필요한 것만 남기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안에 선을 그어서 선을 뭐 2개 정도 그려주고 나면은 이렇게 면이 복구가 되고요. 선들은 지워서 면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톱니바퀴를 완성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그냥 자기 눈대중으로 적당히 올려주세요. 수치를 써도 되지만 어차피 대충 만들 거라. 그리고 나서 올려주는데 올려줄 때 요거랑 튀어나온 높이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요 끝점에다 이렇게 갖다 놔주면,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움직일 때 요 끝점에 이렇게 갖다 놔주면 높이가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것도 적당히 조금만 올려줄게요. 중간쯤 오게끔 이렇게 올려주고 나면 밑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여기도 좀 들어간 모양이 되고 여기도 좀 들어간 모양이 됩니다. 근데 밑에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이 구멍 뚫린 건 잘 됐는데, 그리고 요 면도 앞뒷면 다 막혔는데 여긴 왜 이렇게 빵꾸가 났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 경우에도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요. 가끔 3D 물체를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빵꾸가 나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처리하는 방법인데 요거를
반대쪽을 빵꾸를 메우겠다고 여기서 눌러서 반대쪽으로 가져가면은 위가 또 빵꾸가 나요. 위에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밑으로 이렇게 가져가긴 할 건데 컨트롤을 눌러줘서 복사를 하고 또 요거랑 높이를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풀앤푸시도 컨트롤 눌러서 복사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가 있다. 그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원래 그리려고 했던 톱니바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색깔이 이상하죠. 요거 이렇게 나온 이유는 면이 여기가 겹쳐져서 그려서 그래요. 요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나중에 원하는 색깔로 덮어 씌워 주시면 되니까 여기서 뭐 흰색이 깔끔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전체 다 선택하고 흰색으로 더블 클릭 몇 번 해주시면은 전부 다 흰색으로 깔끔하게 연결된 면들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톱니바퀴가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톱니바퀴가 완성이 됐을 때 요거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거를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룹으로 만들어 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확실히 그룹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룹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룹 안 한 상태고요. 요거를 이동으로 M 눌러서 이동으로 복사를 컨트롤 눌러서 이쪽으로 복사를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룹으로 안 만들 거예요. 그룹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대한 첫 번째 차이점, 당연한 거지만 그룹은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근데 그룹이 아닌 거는 특히 형태가 복잡할수록 내가 선택한다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막상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선택이 안 됐죠. 이 상태에서 내가 다 선택한 줄 알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이동이 안 됩니다. 저 부분이 제대로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더 적게 선택된 상태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은 더 적게 요 정도만 선택을 해볼까요? 아니다. 이쪽으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림이 망가져요. 요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룹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또 만약에 톱니바퀴라는 게 뭡니까? 톱니바퀴는 기계 부품이고 이게 같은 형태로 여러 군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자면은 요거를 복사해서 요 끝점을 잡고 복사할게요. 요 끝점을 잡고 복사해서 여기다가 딱 끼워 놓고 그러고 나서 좀 세부 조정을 이런 식으로 좀 더 조정을 해볼게요. 요 정도면 적당한 것 같네요. 요렇게 해주면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자, 요 상태에서 전체 다 선택을 하고요. 복사를 해서 똑같이 여기다가 맞물리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한 요 정도 갖다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룹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맞닿은 부분이 서로 간섭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번 맞닿기 시작하면은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다시 해야지 하고 컨트롤을 다시 해야지 하고 이 선택을 해제하고 나면은 요걸 따로 선택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져요. 요쪽 톱니바퀴만 따로 선택을 해서 이거를 지운다던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쪽은 그룹을 해놨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나만 이렇게 지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습관 들여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그리다가 내가 한 부분을 완성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과 다른 부분이 나는 간섭돼 가지고 그림이 망가지는 게 싫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만 미리 그룹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가 붙어 가지고 제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도 잘 안 되고 또 이동을 시키려고 보니까 이동도 막 지멋대로 되고
이동도 막 이렇게 그림이 깨져버리고, 그렇다고 나중 것만 지우자니 제대로 지우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 확대해서 또 이렇게 지우고 해야 돼요. 번거롭죠? 그래서 그룹을 하라는 겁니다. 야, 이거 톱니바퀴 설명하다가 오늘 수업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 버렸네. 근데 이 톱니바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그 Shift 8, 그러니까 별표를 이용한 반복 행동, 반복 행동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반복 복사라고 해야 될지, 뭐 아무튼 반복해서 수행해주는 그런 개념, 그리고 회전을 통해서도 이런 그림을 하나만 한 군데만 제대로 그리면 회전을 통해서 완성하기가 쉽다. 그거랑 또 그룹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섭받지 않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서 추후 편집하기가 쉽다. 요거를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원래는 오늘은 제가 이 스프링 하는 걸 또 오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스프링 하다가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간단한 거 요거까지 하고 제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리는 방법인데요. 스프링하고 요거는 어느 걸 먼저 가르쳐 드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내용이 짧기 때문에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개념, 이 스케치업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같은 평면 안에서 뭔가 그림을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선을 뭐 요렇게 그리고 나면은 이것들이 다 간섭이 돼 가지고 선이 잘리고 면이 잘리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요런 형태의, 지금 보면 요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형태의 요것도 간섭이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그러고 나서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때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수직하는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쪽 거를 선택을 해서 이동 명령으로 제주 것 요거를 이렇게 겹쳐 주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렇게 겹쳐 주면은 여기 예시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면이 수직으로 만나서 겹쳐졌어요. 이거는 지금 평면상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두 개 있다고 할 때 요 사각형을, 왼쪽 사각형을 이동 명령으로 요렇게 겹쳐주면은 이게 서로 간섭이 일어나서 요 부분에 이렇게 간섭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요렇게 됐을 때 수직으로 이렇게 간섭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요 부분에 간섭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정답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이게 스케치업의 신기한 기능 중에 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지금 간섭이 일어난 것처럼 서로 마주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간섭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이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요 상태에서 요런 간섭이 일어난 상태에서 면을 다 지우게 되면은 선이 남아 있습니다. 간섭이 일어난 선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선이 남아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간섭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요 면을 지웠을 때 여기에 선이 남아야 되는데, 면을 지워가지고 3D가 조금 헷갈리게 보일 수 있지만은 간섭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여기에 선이 생기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스케치업은 면을 구성하는 것이 모서리의 선들로 면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한 속성은 요 4개의 모서리 선, 요 선을 채우는 면인 거예요. 요 면도 요 4개, 요 4개의 선에 대한 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선들이 지금 교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3D상으로 얽혀있긴 하지만 선들이 교차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간섭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평면상에서는 선들이 교차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간섭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요건 어떻게 그렸냐? 여기서 선을 그은 거냐? 아니죠. 이런 경우에도 스케치업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서로 간섭이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간섭이 생기고자 하는 이렇게 면끼리 겹쳐져서 간섭이 발생을 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우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 교차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선택 항목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델 사용을 하면은 제가 선택한 의미가 없이 전체 이 파일 내에 있는 전체에 대해서 간섭 체크를 안에 프로그램에서 돌리고 면이 간섭이 된 부분에 선을 그려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모델 사용이 아니라 선택 항목 사용을 해야지만 요것만 지금 선택한 부분만 간섭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요. 또한 컴퓨터에 너무 많은 부하를 주지 않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항목 사용, 교차면의 선택 항목 사용, 반드시 이걸 선택한 다음에 교차면의 선택 항목 사용을 눌러주면은 여기 선이 생겨났죠.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선이 생겨났죠. 그리고 면을 지워주게 되더라도 이렇게 선이 남아있는 간섭이 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적용해서 요런 걸 그리는 거예요. 자, 저게 어떻게 된 건지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바닥에 그리고요. P를 눌러서 위로 올려주면은 P를 눌러서 프렘푸시로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원기둥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원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수직이 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마찬가지로 P를 눌러서 원기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기둥을 제주껏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겹쳐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 자체는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원도 결국에는 이게 모서리로 이루어진 거에 대한 면이거든요. 그래서 면을 지워보면은 면을 이렇게 지우면 겹쳐진 부분에 간섭이 생기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선택을 해주고 우클릭을 눌러서 교차면 선택 항목 사용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선이 생겨났죠. 면을 지우더라도 이렇게 교차해서 간섭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 면을 지우고 밑에 것도 지우고 위에 원도 지워주고 하면은 요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 안에가 곡선인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는 이렇게 그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이 기능만 제대로 사용할 줄 알면은 이렇게 그리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리는 거 그리고 심지어 좀 복잡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여러 개 뚫린 이런 것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은 어려운 기능 자체는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필요하지만은 어쨌든 이것까지 해서 오늘 이 톱니바퀴 그리는 거랑 요 교차면을 생성해서 서로 간섭이 생기게끔 하는 거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런 스프링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을 그리는 거를 배워야 요런 식의 선을 그릴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follow me 그러니까 한글 명칭으로는 따라가기 요거에 대한 기능도 설명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요런 거를 요런 각진 거를 조금 더 둥글게 표현하는 요 방법도 스프링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우고 나면은 요런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서리가 분명히 있는 건 같은데 돌려봐도 모서리 선이 이렇게 선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요런 걸 그리는 방법. 요거를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 그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 스프링 그리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